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11가지의 부실채권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택 작가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부실채권이라는 NPL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대상이 되는 부실채권은 보통 담보대출에서 출발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기 자본만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두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는데, 첫 번째 여신거래약정서와 두 번째 근저당 설정계약서입니다. 5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액, 대출이자, 연체이자가 기재된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한 뒤 채권 최고액이 기재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도 서명을 합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은 채무자 관리에 돌입하는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과거 원리금 상환 실적과 미래의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자산 건전성 분류 제도라고 합니다. 은행은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요주의 채권, 3개월 이상이면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실무에서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채권을 말합니다. 부실 채권을 다른 말로 고정 이하 여신이라 부르는 것도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신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분기별로 모아서 국제 입찰 방식을 통해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이렇게 입찰을 통해 한번 매각된 부실 채권은 유동화 회사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유동화 회사를 통해 소형 투자자도 부실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입니다. 부실 채권은 담보부 부실 채권과 무담보 부실 채권으로 구분합니다. 담보부 채권은 부동산 담보가 존재하는 채권을 말하며, 무담보 채권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해준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채권, 신용카드나 통신요금 연체금이 무담보 부실채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 부실채권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에 붙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무담보 부실채권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원을 찾아낸 다음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실채권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은 대부분 담보부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실채권 투자에서 말하는 부실채권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담보부 부실채권으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근저당권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채권 최고액을 같이 기재하는데,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 원금의 120%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기까지 1년여 내외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과 부실채권 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원금의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하며, 정확한 채권 금액은 배당 시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불확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은 경매 청구권이자 우선 배당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근저당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정택 작가가 말하는 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11가지의 부실채권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연속해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서 부실채권 투자의 기초를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은 책빛 출판사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